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2024학년도 진로직업 교육과 기본 계획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 앞쪽에는 이제 진로직업 교육과에서 1년 단위 기본 정책에 대한 이 간단한 요약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쪽과 3쪽에 걸쳐서 요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경기교육의 비전과 기조가 명시가 되어 있죠.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요 비전을 문건으로 한 공문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자율균형 미래라는 경기교육의 3대 기조, 이제는 아주 입에 잘 익으셨을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에 진로직업교육과는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갑니다라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크게 세 가지 과제에 따라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진로교육 담당, 진학교육 담당, 직업교육 담당, 이제 세 가지 담당 부서가 각각의 과제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가 학생의 꿈이 미래가 되는 진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우는 진로 연계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또 중3과 고1, 그리고 고3 학생 대상으로 해서 진로 연계 교육 과정, 혹은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올해 이 창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학교 평가에도 들어가는 등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창업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전 학년에 걸쳐서 좀 운영되고, 이러한 창업가 정신들이 저학년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함양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원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학교육입니다. 그래서 진학교육 담당 부서에서 이 파트를 맡고 있고요.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진학교육을 실현한다. 그리고 지역 기반 진학 네트워크 구축과 대입 진학 리더 교수 양성으로 신뢰받는 공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 진학 교육, 그래서 대입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파트 하나, 그 다음에 학교 내의 선생님들 관련된 연수,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 번째 과제에서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직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직업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산학 연계형 직업계고 운영으로 학생의 안전한 취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학교가 함께 연계가 되어서 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 앞쪽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경기교육 주요업무 계획 파트에서도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그리고 산업,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학과들로 경기도 내 직업계고 학과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두 번째 파트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경기도 교육청 주요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중에서 진로직업교육과 기본 계획 요약 파트가 여기 3쪽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정책 추진 체계는 저희가 교육과정 정책 과에서 다뤘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아마 교육정책국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직업교육과이기 때문에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경기교육 목표가 이 앞쪽에 나와 있고요. 우리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도 계획과 안에 이제 실행 내용 부분 그리고 평가와 환류가 선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성장할 수 있는 부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 보시면 전년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 진학, 직업교육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진로교육 부분에서는 학생의 꿈이 미래가 되는 진로교육, 또 진학 파트에서는 학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학교육, 마지막 직업 부분에서는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직업교육, 이렇게 세 가지 과제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세 가지 과제가 지향하는 것은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 강화다라고 하단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제가 시행되고 나면 평가 및 환류를 하는데 자체 평가 및 학교 평가 그리고 개선 방안 및 신규 과제를 발굴해서 다시 운영 계획 쪽으로 환류를 하고요. 이러한 계획과 그리고 과제 실행과 평가 부분 전반에 지역과 미래 산업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진로주급 교육과의 정책 추진 체계가 완성된다라는 형태로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와 진학과 직업 이 세 가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과제에 맞춰서 영역별 주요 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지 두 가지씩 아마 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진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가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가 직업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진로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 진로 교육 과정, 진로 체험 교육 활성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 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경기 교육이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를 공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공교육 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업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또 그걸 기반으로 창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진로 파트의 세부 추진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진학교육에서는 학생 성장 중심 진학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세부 과제인데 경기 진학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담겨 있고요. 두 번째가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 관리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안정적 시행 이게 이제 진학교육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고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모의 평가나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운영이 여기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역기반 산학연계 직업계고 운영 이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데 산학연계 직업계고 교육력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계고를 미래형으로 체제를 전환해서 학과나 학교를 통합하는 부분, 그 다음 하이테크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이 직업계고와 관련된 부분에 미래교육과 관련된 지원 방향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학생의 꿈이 미래가 되는 진로 교육이었습니다. 진로 교육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었고요. 그 첫 번째가 다양한 진로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초중고 연계 진로 교육 과정 운영이 있고요. 첫 번째가 초중고 연계 진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 중심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진로 연계 교육 과정 연구 모델 학교, 또 초등 진로 교육 가이드 개발, 진로 교육 정책 협의회 운영 등을 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어서 진로 교육 과정이 끊김없이 지원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꿈을 설계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가 온라인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버 진로교육을 운영하고요. AI 기반 진로 진학교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AI 기반 진로 진학교육 지원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진로 적성 검사 결과 등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로 진학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돕는 온라인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사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AIDT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이지만 그 AI의 기능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올해는 시범적인 것일 거고 이러한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고도화되었을 때 학생들이 자기 진로 적성 검사를 이 플랫폼에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실행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뭐 이제 진로 로드맵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제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고도화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 멘토링을 실시하고요.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가 아닌 학생들이 특히 뭐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하지 않고 이제 빠르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기관의 의뢰를 토대로 학교에서 위탁 과정으로 가서 뭐 자격증이라든가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고 직업 위탁 교육 과정을 토대로 이제 학교에는 실제로 나오지를 않고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직접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기회를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사의 역량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로교육 담당 교원이 뭐 이제 중등처럼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 담임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이런 선도교원 양성 직무연수 운영 등을 토대로 역량을 신장하고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을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 이제 담당 교사가 있어서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별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네트워크 운영도 있네요. 초등까지도 앞으로는 이런 진로진학 3담 교사가 확대돼서 지원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이러한 진로 교육을 초중고 연계해서 끊김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체험 기반 내실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되어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진로체험 지원센터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31개 지역센터 운영,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또 이런 센터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그래서 좋은 사례들은 확산하고 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서 기능을 하겠죠. 또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진로교육 성과 공유회 등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진로체험 기반 내실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군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센터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 교부된 이 재원과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단위 학교에 이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뭐 수준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역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컨설팅을 운영 지원하고요. 진로체험 지원센터 권역별 간담회,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또 센터별 지역 연계 특색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운영 사례 나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골자는 이겁니다.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서 설치 운영 중인 센터로서 단위 학교의 다양한 진로체험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고 진로체험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려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이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평가에도 진로 체험과 관련해서 학생 1인당 몇 번의 진로 체험을 했는가가 평가 요소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지역 단위의 진로 체험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의도가 평가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뭐 경기 미래 직업교육 박람회, 뭐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 캠프, 직업계고 학과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성남시장님께서 이제 경기 미래교육 진로교육 박람회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과제 1의 두 번째 세부 추진 과제는 청소년 창업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이런 창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학교 평가에도 반영이 될 만큼 학교급을 떠나서 학생들이 이 창업 정신을 좀 함양하고 이 다양한 형태의 이 창업과 관련된 이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를 경기 교육에 담으려고 하는 원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취창업 역량개발센터를 구축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취업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교육 컨트롤 타워로 창업 인큐베이팅, 컨설팅 및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유학교와 연계한 취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제일 많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그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인데, 특히 고등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 창업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공유학교와 연계한 취창업 교육 그리고 컨설팅이 실시가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취창업 역량개발센터와 관련돼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학생 기업 간 채용 연계 및 고졸 취업을 지원하고 진로 직업 교육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창업가 정신 함양 교원 연수인데요. 창업가 정신 이해 및 창업가 정신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리더 교사도 양성을 하고요. 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창업교육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관리자 대상 인식 개선 연수가 이제 새로 마련돼서 올해 운영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 또 단위학교 창업교육 우수 사례 등이 이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요거 같이 이어서 설명하느라고 뛰어넘었는데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이제 온라인 창업 관련된 교육 플랫폼에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앱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며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 활동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교육을 이제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거점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이제 지정한 창업체험교육 센터, 이런 창업체험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관 연계해서 다양한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이제 거점센터고요. 거점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창업체험 수업 및 동아리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또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와 거점학교가 나와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업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창업체험교육 지원 활성화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뭐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죠.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를 운영하고요. 온라인 창업체험 프로그램 플랫폼 앱을 구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창업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이 뭐 학기 단위로 좀 나와 있었고요. 동아리나 가상 창업체험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금융 교육을 지원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 창업과 관련해서는 이 경제나 금융 교육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 교육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학교 파트에 경제나 금융 교육을 교과로 넣어서 아이들이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이제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금융교육들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점진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한다. 교원 경제 금융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학교 협동조합을 내실화하는데 학교 협동조합 지원단 및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학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교육 운영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은 역사가 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공익적 기여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바리스타나 아니면 이제 호텔 조리 이런 학과와 연계해서 학교 안에 이제 이 카페를 협동조합의 형태로 해서 이제 개설을 하고 여기에서 뭐 이제 음료, 그다음에 다과, 뭐 간단한 식사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이런 협동조합 안에 뭐 학부모 매니저도 뽑아서 운영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나고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다시 장학금을 또 제공하고 이 카페에서 이 알바 형식으로 자신의 배운 여기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마찬가지로 근로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아주 잘 운영되는 그런 학교의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협동조합도 사실은 진로직업 교육과는 굉장히 크게 상호작용하면서 운영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은 자신의 직업 교육과도 관련이 있고 창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창업교육 활성화 부분에 학교협동조합 내실화 파트가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로교육과 관련된 과제 1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과제 2 학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학교육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가 학생 성장 중심 진학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도 경기진학정보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이 경기진학정보센터가 나름 괜찮았어요. 그 학생 대상으로 해서 진로진학 3담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또 대입 전형 및 학생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사교육 시장에서 운영하는 이제 진로 진학 뭐 박람회나 이런 데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특히 이제 외곽 쪽에 있는 도농 복합 지역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학정보센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남부와 북부 두 곳으로 운영되고 학생 맞춤형 진학교육 지원을 위해서 1대1 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사 대상 진학 지도 연수 및 컨설팅 실시, 각종 진학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가 지자체 연계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앞서 위쪽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보통 이렇게 대학과 연계된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라든가 지자체 연계 대입박람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요. 이 외에도 학생 대상 이제 대입 관련한 컨설팅이나 상담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진학 정보 및 자료 개발 보급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전형 자료를 개발하고 전형 유형별 영상 자료 및 사례집을 개발해서 탑재하고 우리 경기 학생과 학부모님께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또 주간 대입 레터 꿈진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입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대입 진학 지도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리더 교사를 선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대입 진학 지도 리더 교사 구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교사 대상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합니다. 아마 전체 연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리더 교사가 여기에 관련된 역량들을 발휘해서 이제 그 강사 인력풀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진학 지도 관련 직무 연수를 제공하고요. 맞춤형 진학 자료 활용, 학습 지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대입 진학 정책 연구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2028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대입 진학 정책 연구, 또 경기도교육청과 대학 공동주관 이 대입과 관련된 포럼이나 간담회, 또 경기도교육청 대입 진학교육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학생성장 맞춤 진학교육 실천 방안 연구, 학교 교육과정 중심 진학교육 성공 사례 발굴 및 공유 등 이 연구회를 토대로 해서 이 경기의 학생들이 자신이 이 그린 꿈에 맞는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러한 정책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진학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연구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 관리인데요. 첫 번째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행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실제 진행과 관련해서 업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 배치 예산, 그리고 시행 등을 지원하고, 신설 시험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점검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지원하고요. 시험장 방송시설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개의 시험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가량 정도 이제 남은 것 같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업무지원단 운영을 한다. 그래서 시험장 배치 프로그램, 예산 프로그램 및 각종 매뉴얼을 제작하고요. 시험지구 시험장 배치, 점검 및 시험장 방송시설을 점검합니다. 실제로 이런 업무지원단이 하고 또 지역 단위로 실제로 시험장이 이제 구축이 되면 지역청에서도 전날 이 감독관하고 담당 장학사가 배정이 돼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돼서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를 준비하는 N수생 같은 경우에 이제 대상으로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시행합니다. 이건 재수학원 그리고 고3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모의평가를 시행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을 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4월과 9월에 진행하고요. 이건 아마 이제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업무 처리 지침 연수, 그리고 시험장 설치교 담당자 연수 역량 강화 연수를 10월에 하고요. 또 도교육청 감독관 역량 강화 연수는 또 11월에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운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던 대학 수능 능력 시험 모의 평가도 있는데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네. 이렇게 뭔 차이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 대학 수능 능력 시험 모의고사는 요거는 이제 고3 학생 대상이고요.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 2학년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좀 달라요. 위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행을 하고요. 실제로 수학능력 시험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전국연합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의 이제 진학과 관련된 자기 실력도 좀 점검을 하고 이 성취도나 학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여기 주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0월에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5월에는 이제 고3, 10월에는 고1, 2 대상으로 여기 5월에는 고3이었네요. 저는 전부 고1, 2인 줄 알았는데 5월에는 고3, 10월에는 고1, 2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등교환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평가 선순화를 위한 평가 문항 제작 방법 자료 개발하고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항 분석 자료집 제작 및 보급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직업교육. 그래서 이제 직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고요. 첫 번째가 지역 기반 산학연계형 직업계고 운영입니다. 산학연계형 직업계고를 활성화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로 나와 있는데 산학연계 특성화고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경기도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나 역량을 이 기업과 연계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학교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초 이론과 기업 실무 능력을 동시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학과 단위 사업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간다면 기업에서 재교육을 할 필요가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학생은 취업과 관련된 주요 역량을 신장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직업계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요.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 하고 이 지난 2년간의 성과평가와 관련돼서
직업계고 학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공약 이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직업계고 학생 기능 역량 향상 지원, 그래서 경기도 전국 기능 경기 대회, 또 경기도 전국 상업교육 페스티벌, 또 경기도 전국 영농학생 축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이나 페스티벌도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 선택 중심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 밖 학교에서 배운 시간들을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공유학교와 연계돼서 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유학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공유학교의 역할도 다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직업기초 능력평가가 운영이 또 됩니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아까 앞서서 이제 창업교육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취업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 취업지원센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지원센터는 남북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이제 보강이 됐어요.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보시면서 봤지만, 그래서 팀장, 주무관, 취업지원 지원관 7명에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안전한 현장 실습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제 108교 학생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그래서 뭐 학과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중3 학생 대상으로 직업계교를 체험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역량을 함양해서 대학에 가는 친구보다 먼저 취업하고 또 이 미래의 인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로서의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아마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수취업처를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 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지도 지원, 그 밖에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이 직업계 고등학교 뭐 실습부터 시작해서 채용,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I 기반 취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AI 기반 직무 역량 지원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달고나 고졸 채용 박람회를 운영한다 그래요. 4월과 9월에. 달고나 우리 예전에 주요 업무 계획 같이 할 때 배웠는데 뭐였나요? 기억나시는 분? 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맞죠, 선생님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직무 역량 지원 시스템,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AI 기반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도 아직은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꿈꾸는 그런 형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요구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 뭐 상시채용, 직무중심 채용, 비대면 채용,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계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비대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AI 역량검사 지원, 원격 교육자료 개발 지원, 비대면 채용 박람회 및 설명회 참여, 비대면 면접 지원, 초중연계 직업교육 지원, 비대면 작은 교실 운영 등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로 직업교육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 지역 기반 협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직업교육 협의회를 운영하고요. 콘텐츠 분야 창의 인재 교육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또 청소년 노동이권 교육을 활성화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업무 담당자나 관리자 인식 개선 연수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및 사회 참여 프로젝트 수업 자료를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학교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직업 부분의 두 번째 세분 추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그래서 미래형 직업계고 미래교육 체제 전환 나와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사회와 산업과 기업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업계고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영하고요. 직업계고 통폐합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세계교육지원청이 그 교육지원청 내 소속되어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통폐합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거죠. 미래형 직업계고 유형 전환 및 직업계고 통폐합을 추진한다. 실제로도 유형을 전환하고 직업계고 통폐합, 그러니까 학과 같은 것들을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한 세 가지 트랙에 따라서 이 학과 재구조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학과를 예를 들면 전기과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도체, 그렇죠, 이런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커리큘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미래 첨단 농업교육 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업무 협약 및 심포지엄, 설립 준비단 구성 및 AERES.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업무 협약을 맡고 이쪽에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 학교로 전수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 첨단 농업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세부 계획을 요 상반기에 수립하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첨단 농업교육학교가 뭐냐? 4차 산업 및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서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농업 생명산업 분야를 선도할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다. 이 식량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 대형 이 종묘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를 수입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첨단 농업교육 학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이 있습니다. 저번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살펴볼 때 했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특성화고를 신설하고요. 지금 용인 지역의 반도체와 관련된 대단히 투자가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인 지역에 아마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특성화고 미래 역량 강화 산업을 지원하고요. 직업교육 직속기관 운영, 또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등 직업계교를 토대로 학생의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 이 마지막 거 특성화고 계약학과가 뭐냐? 밑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및 지역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특성화고 와 연구원, 대학, 기업이 연계되어서 우수고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교육, 또 교원 연수,
취업, 선취업 후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아까 도제처럼 특성학과와 계약을 맺고 이 학과와 관련된 이런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외부의 전문기관들이 제공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방적인 직업계고 운영 나와 있어요. 직업계고의 국제교류 및 국어체험 내실화, 특성화고 수업 자율학교 장학금 지원, 직업계고 연구학교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직업계교를 개방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권과 또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하이테크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실험 실습식 구축 및 환경을 개선한다. 노후 환경 개선, 또 특성화고 오폐수 처리장,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농업 전문학교와 관련된 운영 지원, 농업계고 실습 농장 인력 관리, 특성화고 읍면단위 기숙사 신축 지원, 뭐 이렇게 이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실습 기자재 및 실험 실습을 지원하는데 이제 NCS 기반 실습 기자재비 및 수리비, 또 직업계고 실험 실습비, 실험 실습실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 진단 요와 관련된 것들 지원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역량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경기도 기능지도 연구대회, 또 산업 맞춤형 신기술 연수 운영, 부전공 자격 연수 운영, 또 취업 전문교사 및 산학 견인교사.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교사로 모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역량을 가르치는 것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취업 전문 교사 나와 있는데요. 직업계교 학생들의 내일이라는 것이 미래도 될 수 있고 나의 일, 이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현장 실습생 모니터링, 노동인권 보호 등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 교육과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진로교육, 진학교육, 직업교육 세 가지 과제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초, 중, 고 연계되어 끊김없이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을 하고요. 대입과 관련해서는 이 대입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평가나 학력평가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직업계고의 취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제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로직업 교육과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초등 부분에서도 중등 부분에서도 모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또 창업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중학교 수준에서는 직업계교와 관련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산업을 반영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미래 사회와 산업 또 기업이 요구하는 형태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해서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끈기 있게 수행하는 사람만큼 아주 강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끝까지 작은 힘들 또 작은 발걸음들을 모아서 원하는 곳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시간 내셔서 응원의 댓글 또 뭐 잘못된 것들 또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무언가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